까만입니다. 더 CJ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0.2% 하락, 나스닥 종합 0.67% 상승, S&P 500 0.0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0.42% 상승. 어제 풀이장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풀이장 한때 나스닥 기준 플러스 1%까지 갔었는데 역시 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1%를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갑자기 장 마감 즈음에 끌어올리면서 0.67%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장중 한때 엄청 심각할 정도까지 내리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 유독 다우지수만 굉장히 약한 현상을 보여줬죠. 끌어올렸음에도 0.2%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장중 엄청난 조정을 보이더니 결국 또 0.42%로 마감. 뭐 어쨌든 보합권이든 약간의 상승권이든 플러스로 마감한 것은 좋죠. 이때 우리 기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마치 나스닥 최고점을 갱신할 기세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항상 이런 급격한 상승은 현혹의 자리죠. 추격 매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심리학자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심리학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3시 2분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2%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화끈하게 내려서 추매를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횡보장,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28, 변함없죠? 보합권으로 장중 한때 급격히 내리다가 다시 이마를 하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푸딩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1.03. 푸딩콜 옵션은 역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내렸어요. 푸딩콜 옵션이 다시 올라가면은 또 추매의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추매의 구간은 아닙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환율이 드디어 1360원까지 돌파했어요. 정말 환율로 끝장을 보려는 상황 같습니다. RSI 70.38이고요.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세라면은 완전히 추세를 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선으로 그어드린 이 지지라인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RSI 75에서 80 사이. 만약에 환율이 RSI 80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본격적인 전투에 임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공포의 구간이 도달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큰 비중을 실어서 추매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때 미국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그때 산 주식이 많은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물량이 개박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 훗날 부자가 될 확률이 더 커진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QQQ 차트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그어드린 이 갭을 빨리 메꿔야 다시 올라가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네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횡보하게 되면은 가격이 거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횡보하게 되면은 다시 이 지지선을 맞게 되는 거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보여줄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올라오는 지지선에 터치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주식은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월가가 그렇게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옆으로 기관 횡보 조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지지 횡보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매의 타이밍을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주식은 아주 길게 봐야 됩니다. 오늘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데이 트레이너들만 해당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수도 긴 호흡으로 매수의 기간도 띄엄띄엄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공포지수가 9월 27일이죠. 9월 27일 최저점 24를 아래로 갱신 시 추가 매수합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신저점을 갱신 시에만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은 저는 극소형 유튜버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초소형 유튜버인데 드디어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나 소나 주식 유튜브 공포매수법 겁나 웃기네. 살짝 반박을 해보자면은 일단 저는 개나 소나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신 사람입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공포매수법 겁나 웃기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인정합니다. 저도 가끔 웃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 이분 좀 불쌍하네요.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 뭐 이런 글도 안 쓰겠죠. 이런 글을 쓸 시간에 주식 공부를 하세요. 남을 비꼬고 남을 비하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주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가볍게 신고와 숨기기 조치를 해드렸고요. 본인만의 세상에서 열심히 악플을 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올려드린 주식의 매수 타이밍, 인간지표 매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지표 주식의 매수 타이밍에 보면은 벌써 3번과 4번 나왔고요. 4번 유명 유튜버의 댓글에 악플 비중이 높아질 때 저는 극소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했고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악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이 조정이나 급락을 보이고 있을 때 악플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유튜버를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만 나니까요. 하지만 그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은 또는 그 종목은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매수해서 댓글이 찬양 일색이 될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캘핑과 단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이평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평선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주식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어제 오전 한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죠. 그냥 뚫어버리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보여준 시점인데 지금이 비트코인의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주식과 움직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 보는 법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좀 더 뉴스에 민감하지 않고 거의 차트대로 가는 경향이 높아요. 지금 이평선을 살짝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미 소액 들어갔고요. 계속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갈 예정입니다. 코인을 혹시나 관심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